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이 됐나요? 잠시만요. 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한국은 6월 1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준비한 건 없고요. 저번 주에 제가 라이브를 많이 못했어요. 그 오피스아워를 한다는 게 주말에도 계속 손님이 오고 또 월요일은 또 휴일이었거든요. 휴일이어서 좀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하느라고 오피스아워를 못하고 오늘 근데 오늘 한국이 아마 선거날이라서 휴일 아닌가요? 오늘 휴일인 것 같은데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지금 아직 많이 다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렇다고 뭐 평소에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휴일이라서 오히려 그 점심시간 때 데이비드님 안녕하세요. 박정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이셔서 다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바쁘신가 봐요. 아마 오늘 원래 저희 녹화 날이었거든요. 녹화 날이었는데 괴널 형도 녹화 참여 못했거든요. 그 휴일이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뭐 놀러 나왔다고. 그래서 녹화 펑크냈습니다. 괴널. 오늘 제가 별로 뭐 따로 준비한 거는 없고 그냥 이번 주 아마 금요일쯤에 제가 기록을 할 텐데 그 힐러 포트폴리오 오늘 주식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은 거 뭐 별 질문 없으시면 담은 거 그냥 조금 얘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힐럭이 웃긴 게 저도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계좌 이체가 되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 제가 만든 펜페드라는 은행에서 제가 체크잉 어카운트도 없고 거기 몰기지 있고 또 이제 몰기지 하려면 세이빙스 어카운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최영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그걸 만들어 놓고서 그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좌 이체하면은 진짜 하루 이틀 걸려요.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답답한데 탑다운하는 주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이체 하루 한도가 2,500불이에요. 2,500불에 이제 그거를 그 이상 이체가 안 돼요. 이체가 안 되고 또 이체를 한번 하고 나면 또 하루를 쉬어야 되고 이체를 하고 나면 하루를 쉬어야 되고 하여튼 엄청 번거로운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식을 조금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힐록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열어놓은 건데 빨리 못 사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 언제지?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이체 신청한 게 오늘 들어왔어요. 왜냐면 월요일에 휴일이었어서 오늘 들어와서 오늘 조금씩 담았습니다. 오늘 담은 종목은 그 라인업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홈디포, 로우스, ASML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랑 뭐 나머지 잔돈으로 로블록스 조금 샀고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스로 하면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제가 현금 갖고 있는 그 현금 들고 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 항상 주식을 계속 사다 보니까 빨리 사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좋은 일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주식 잘 되고 계신가요? 요즘 뭐 사실 다 어려워서 좀 혼란스러운데, 전 사실 오늘 장 열기 전에 분위기가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그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자는 시간이 되면 여기 잘 시간에 한국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장 돌아가고 있고 뭐 크립토야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자기 전에 한번 봐요. 다음날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해서 봤는데 뭐 크립토도 많이 오르고 한국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빨리 이제 막 다시 장 회복하려나? 회복하기 전에 빨리 많이 사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 살려고 봤는데 막상 또 장이 시작하니까는 또 시퍼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고요. JS님 안녕하세요. 혹시 로블록스 몇 주나 가지고 계세요? approximately. 저는 뭐 수량은 공개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꽤 많이 가지고 꽤 많이? 글쎄요. 이게 상대적이라서 얼마나 있지? 그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근데 로블록스는 제가 계좌가 여러 군데 이제 막 여러 계좌가 있어서 다 만약에 합쳐야 되는데 와이즈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건 테슬라고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건 보자 잠시만요. 이게 조금 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힐러 포트폴리오는 산지 시작해서 아직 뭐 살려면 한참 더 많이 남았는데 로블록스는 탑5에도 안 들어와요. 탑5가 뭐야? 탑5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테슬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뭐 독보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 포트폴리오만 그냥 대강 보면 그 다음이 아마존, 그 다음이 알파벳, 그 다음이 스퀘어예요. 근데 스퀘어가 원래 좀 더 높았는데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이 스퀘어고 로블록스는 지금 모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모아가고 있는 단계에다가 아직 오히려 산 데서 가격이 빠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다른 종목들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근데 키우고 싶죠.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제가 모을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와이즈님 초기 영상부터 다 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 녹화하는데 저희가 그 아왕을 하고 나서 수익이 난지 1년이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수익인데 저희 채널 아시겠지만 진짜 마이너잖아요. 저희 정말 많이 안 봐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오늘 저기가 그걸 했어요. 그 결산을 했는데 보니까 뭐 몇백 불 벌었더라고요. 몇백 불. 네. 근데 이게 참 노가다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오피스아워 하는 거야 사실 그냥 수다 떨고 막 뭐 끝나지만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요즘에는 바병님이 표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고 저희가 다들 본업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재밌어서 뭐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돈벌이도 전혀 안 되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인한 재택근무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다시 다 현업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열심히 해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주식에 대한 수다 떠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안 되는 수익으로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유튜버 심사임당 분께서 무슨 뭐 강좌 같은 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얻어갈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저희의 희망은 만약에 진짜 편집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한다고 막 사비 털어가지고서는 편집자 고용해서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막 모르겠어요. 그냥 수다 떠는 게 재밌어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다 떠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제가 또 요즘에 또 느끼는 거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아왕을 통해서 떠는 수다가 거의 제 평소에 업무 외로 하는 대화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뭐 집에서 그냥 뭐 일상적인 생활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 말고 이제 막 생각을 제가 막 제 생각을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요즘 뭐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선택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 몇 번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굉장히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 선택적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저희 아왕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오피스아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소속이 같을 뿐이지 관심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화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보다 이렇게 관심사가 일치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대화가 재밌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데비님, 미래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면 실버 버튼 실버 버튼은 누구 집에 걸어두냐? 바병님한테 가야죠. 바병한테 가야죠.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생각보다 부진한데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구독자나 조회수가 이 1년 동안 저희가 뭐 노력? 시간 투자한 거에 뭐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돼서 되겠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잣대가 됐다면 뭐 실패죠. 근데 오히려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왕은 뭐 사실 뭐 그냥 저희끼리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포장지가 신문지 같은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는 신문지지만 그래도 안에 내용은 좀 괜찮은 고민, 괜찮은 수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대화 들으면서 아까 와이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게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희님 오셨군요. 호원이 실버 버튼 말고 골드 버튼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거 아세요? 저도 그런데 영상이 좀 신뢰를 얻으려면 얼굴을 까야 돼요. 보면 썸네일 같은 것도 제 경험으로는 누군가의 얼굴이 나오면 왠지 좀 더 신뢰가 가고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작부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고요. 뭐 그럼 얼굴을 뭐 까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멤버들 중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굳이 저도 막 까고 싶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초이님 안녕하세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소통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재밌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JS님, 스퀘어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는데 장투 예정이신 종목인가요? 스퀘어는 그럼요. 스퀘어는 제가 살 때 티어 나눠두고 사거든요. 그 티어 3, 2, 1까지 나눠놓고 일반적으로 사는데 티어 1만큼 그러니까 그 금액이에요. 뭐 티어 3는 얼마까지, 티어 2는 얼마까지, 티어 1은 뭐 얼마까지라고 해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투자하는 금액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티어 1까지 올라간 기업은 지금 제가 로블락스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가지고 얼마까지를 넣는지를 이게 목돈으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여윳돈이 들면 사니까 지금 얼마는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세 회사 정도 테슬라, 스퀘어, 로블락스가 제가 가장 컨빅션이 강했던 회사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스퀘어는 제 나름 적지 않은 돈을 넣고 제 나름 그냥 뭐 월급쟁이 입장에서 넣었고, 그리고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팔 생각이 없고 오히려 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7년에 투자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은 모르겠어요. 상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엑스큐션이 아쉬운 면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스퀘어도 뭐 테슬라 마냥 테슬라처럼 되게 소중한 종목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이슨님 얼굴가도 수익이 바닥인 경우 많습니다. 피처링 미준. 예전 방송들 추천 종목 보면 웃음이 나요. 그 추천을 하는 방송인가 보죠. 제가 그 미주님은 제가 모르고 예전에 한 번 들어가 본 게 저희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 댓글이 로블록스는 뭐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디벨로퍼들은 다 알아요라는 약간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댓글을 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누구지? 유튜버신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봤던 게 다고요. 근데 그분은 또 얼굴을 공개를 하시나 보죠. 그리고 막 레모네이드, 프로테라, 텔라닥 등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강의는 잘하지만 막상 알맹이 없고 시험 쉽게 내서 학점 자유지도 하는 교수가 있으면 강의는 못해도 연구실정이 좋아서 그랜트 많이 따는 분도 있듯이 그쵸, 다 다르죠. 네,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왕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좀 좋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말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종목 추천은 저희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해도 사실 저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필터가 거의 없어요.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주식이 있으면 보는 관점, 뭐 보고서는 이런 생각한다 저런 생각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추천은 하지 않는데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틀릴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로블록스 보세요. 지금 만약에 상장한 시점에서 지금까지가 뭐 만약에 제가 추천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추천이 아니라 그냥
그냥 아시잖아요. 아왕 스타일은 그냥 수다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예. 솔직히 스파이나 QQQ 10% 차이 이하고 못 이기면 개별주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 장기간 기간을 두고서 S&P 500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그 이런 아시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랑 워런 버핏이랑 베팅해서 10년 두고서 S&P 500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아마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베팅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고 팔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지난번 라이브 때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마켓 비딩 컴퍼니를 보면 사실 저희가 아는 흔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대부분 S&P 500 시장만큼 인덱스만큼 못하는 이유가 저는 빨리 팔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이미 많이 유명한 회사들 중에서도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익을 투자자가 먹지 못하는 이유는 빨리 팔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주식을 살 때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래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좋은 회사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 마켓 비딩이 저는 가능하다고 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JS님 말씀하신 대로 인덱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 사촌 동생한테 S&P 500 사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VO나 뭐 어떤 인덱스가 됐다. S&P 500을 추정하는 로우 카스트 인덱스 펀드 사라고 그것도 그냥 매주 월급 받으면 그때 사라라고 얘기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은퇴 계좌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은 그런 인덱스를 깔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 그냥 전업 투자자가 아닐 경우에요. 특히나. 예. 그리고 파란달배님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중 실제로 경험하시는 체험담도 도움이 되고 하락장에 마음 다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요. 오늘 아까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바병님이 심야 라디오 할 때도 그런 피드백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미국 기업의 모습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뭐 쇼츠 영상 이런 것도 바병이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막 딱히 생각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YG님 영상 볼수록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네요. 종목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그거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종목 수가 꽤 됐는데 이제 뭐 작년에 이사할 때 좀 돈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종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어들었고 진짜 팔기 싫은 종목만 좀 추려서 남았거든요. 근데 여윳돈으로 계속 사는 거니까 저는 그런 티어 1 정도 금액은 사실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살 때. 그래서 티어 1 정도 사놓고서는 기다리는 경우는 저는 꽤 많았고요. 근데 뭐 최근에 많이 뭐 팔 일이 있었어서 정리를 좀 했죠. 근데
막 너무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 자신 있으면 종목을 늘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막 관심도 많고 이 회사 되게 좋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대충 느낌이 오고 한 배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기업을 믿는 거랑 뭐 이 종목을 추천한 어떤 사람을 믿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가지고 갈 자신이 있으면은 종목이 많은 거는 저는 뭐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고 근데 또 하려면 해요. 또 뭐 부지런히 하면은 되기는 되는데 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제 경험상 투자가 뭐 부지런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왕 1번 영상이 그거잖아요. 투자는 나의 것이라고. 어차피 YG님께서 내가 좋은 라인업을 꾸리는 건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YG님 것이기 때문에 YG님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초이님,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성장 투자는 힘들고 주식에 관심 없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답니다. 장투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쵸.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녀분들이 주식에 자녀분들이 주식에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그걸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죠. 또 모두가 다 주식에 관심 있지 않아요.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런 창구 만들어서 수다 떠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주식 투자 얘기 계속하면 시선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피스아워 참여해서 대화 이제 소통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갈증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막 내 속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살면서 주식 얘기 편하게 하는 사람 사실 아왕이 처음이에요. 저 원래 그냥 저랑 괴널 형이랑 둘이서 형제니까 진짜 편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본업이 뭐 투자 쪽에 있지 않아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괴널 형이 다였고 싸이는 그냥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니까 예전부터 뭐 술 먹고 걸어다니면서 그냥 혼자 머릿속에 있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제 얘기 들어주는 그런 친구였고 바병님은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상에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싸이 형이어가지고 싸이 친형이어서 뒤늦게 알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이웃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딱 만나게 돼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건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경우에는 그쵸,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애들은 자녀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나? 이 영상은 성장이 힘들고 주식 관심 없는 우리 애들. 애들은 성장주 위주 매수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참 이게 되게 참 모르겠어요. 성장주 위주로 만약에 시점을 코로나 터지자마자 만약에 성장주 투자를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다가 2022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재미없어지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아웃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아웃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덱스 아까 말했던 제이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인덱스를 깔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떠나지 않기 위한 장치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제이슨이 심히 공감합니다. 초보들은 인덱스로 포트 50% 이상 안 깔아주면 하락장에서 멘탈이 견디지를 못하는 단어. 맞아요. 100%입니다. 맞습니다. 꼭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테마주라도 개별주보다는 ETF를 하는 게 많은 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어려운 게 주식은 모아가는 재미를 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돈 막 500만 원 모아왔어요. 아니면 뭐 1000만 원 모아왔어요. 열심히 모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모아왔는데 이제 내가 총알을 만들었으니까 장에 뛰어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쫄리고 올라가면은 막 너무 설레이면서 또 내려가면 또 막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막 감정의 롤러코스터 계속 겹치면은 되게 지치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목돈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매달 조금씩 사면서 수량이 느는 거 보면서 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고 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뭐 주가가 오르면은 예전만큼 못 사겠죠. 그러면서 예전에 더 많이 살 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코스가 더 낫지. 갑자기 목돈을 던지는 거는 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근데 그런 표현도 웃겨요. 저는 주식을 사는 예전에도 제가 녹화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초보라는 표현이 저는 웃긴 것 같아요. 초보는 뭐고 고수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을 하는 데는 초보와 고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주가 되는 행위에는 초보나 고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주인은 주인인데 초보 주인, 고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인인데. 그래서 만약에 뭐 트레이딩을 제가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은 제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저는 주식 투자를 제가 예전에 거의 초반 영상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제 블로그에도 투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적은 적이 있는데 그냥 경영권이 없는 조건으로 누군가 동업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떡볶이집이 됐던 애플이 됐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회사 주인이 되는 거죠. 뭐 동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투자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가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정보가 많죠. 나한테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기사도 많고 뭐 하물며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가격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예요. 지금 팔 생각이 없는데 오늘이 얼마고 내일이 얼마인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 근데 정보가 넘쳐나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라서 사실 필요한 스킬이 있다면 정말 고수가 굳이 초보와 고수가 있다면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뭐 제가 생각하는 그냥 경영권 없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는 약간의 지분을 사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주인 되는 건데 뭐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슨님 코인이나 이쪽 관련 주식들 코인베이스, MSTR은 뭐죠? SIGBTC 등은 메모부터 가져가시네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코인베이스는 예전에 싸이가 한번 되게 만약에 꼭 하나의 주식을 찾아야 되면 뭘 사야 될까 했을 때 코인베이스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코인, 크립토 이쪽에 대한 생각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이쪽에 대한 뭐 가능성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인터넷 정도의 정말 우수한 엄청난 기술이다. 우리 뭐 일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술이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직은 굉장히 좀 이른 스테이지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형태가 코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인은 어떤 문제도 풀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샀던 거는 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 샀었거든요. 근데 돈을 은행 수수료를 별도 지불하지 않고 이메일에 뭐 편집 파일 어태치먼트 넣듯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매력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뭐 아무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겠지라는 기대 심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적어도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막,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코인은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전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꾸 포커스가 뭐 디센트럴라이즈가 된 뭐 새로운 화폐 아니면은 뭐 means of exchange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그게 스퀘어이기를 바래요. 블럭이기를 바래서 17년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걔네만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죠. 아직 너무 아직까지는 좀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뉴욕 타임스였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 제가 어저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이 있기 전에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에도 인터넷이 존재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커런시의 모습이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 인터넷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보를 접하기가 되게 쉬워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브라우저 전에는 인터넷이 되게 뭐 어떻게 뭐 오고 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접할 수가 없었겠죠. 접하지 못했고요, 저는. 근데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제 부수적인 비즈니스가 됐건 뭐 아마존이 됐건 넷플릭스가 됐건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요즘에 엄청난 기업들이 다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인터넷을 꼭 알아야지 뭐 크립토 뭐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이미 아마존을 놓쳤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구글도 놓쳤어요. 뭐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 초창기를 생각하면은 그때 이미 사용하고 있었지만 주식 살 생각은 못했죠. 근데 아마존도 그렇게 놓쳤고 구글도 그렇게 놓쳤고 뭐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나왔을 때 서로들 도메인 살려고 혈안돼서 아무거나 막
단어 만들어서 사람들이 쟁여놓고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비싼 돈에 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아마존을 찾고 싶어요. 근데 뭐 블록 스퀘어가 그런 기업이기를 바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고요. 제이슨이 맞습니다. 주식은 돈이라서 아무래도 민감하거니 불편한 주제가 될 만큼 자, 그쵸.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미스빈이 안녕하세요. 보초이님께서 애들 거 사주시는 것이군요. 그쵸. 그런 거는 그 제이슨님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주식 돈이라서 민감하고 잘 되면 아무래도 그쵸.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저희 멤버들 중에 그 누구도 막 저희는 저희끼리도 막 얼마 돌리고 이러는 거 모르거든요. 전혀. 근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왕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뭐 계좌 인증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희는 관심이 없고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행해질걸요. 굉장히. 예. 그리고 저희가 되게 즐거워하는 주식 대화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돼요. 좀 맞습니다. 제이슨님 말씀대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조심해야죠. 예. 탑다운하는 주린이님, 경험상 오히려 다른 사람을 초보 주린이라고 말하시는 수익률이 낮아요. 다른 투자자를 초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와이즈님,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주가락 견뎌내셨던 경험담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고, 제가 주가 떨어질 때 나중에 뭐 주가가 더 빠지면은 수량을 채우겠다고 팔아도 본 적 있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항상 다 후회로 남았어요. 그래서 뭐 막 내가 해봐서 다 안다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레슨런을 했던 거는 제 결론은 팔았을 때 아까 이게 참 좀 얘기가 더 초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던 무엇을 목표로 하고 주식을 하느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영상 통해서. 근데 저는 막 20% 30% 벌려고 주식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주식 할 때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기업에 모여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결정을 꾸준히 내려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사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익률은 모르겠어요. 저는 막 10배, 100배, 1000배 먹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예로 말씀드리잖아요. 볼까요? 홈디포 항상 얘기하잖아요. 홈디포 대단한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미국 철물점인데 제가 홈디포를 90 몇 년부터 알았겠죠. 미국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다고 치면 지금 2,900배 올랐네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뭐야 이게 50만 프로가 올랐어요. 주식 상장하고 나서. 애플 볼까요? 제가
싸이랑 예전에 술 먹다가 얘기하고서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그 대학교 때 저희가 만났으니까 그때 학비를 삥땅 치고 그때 우리가 좋아하던 기업의 주식을 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 10년 전에 계산했는데 그때 보니까 밀리언이 넘었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충 보면요 53,000배 올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02학번이거든요. 근데 뭐 대략 찍었을 때 53,000배 올랐어요. 53,000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애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이팟 사고 싶어서 막 돈 모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게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저렇게 53,000배를 벌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그때 사서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팔지 않는 게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건데 왜냐면 애플은 누군지 다 알았잖아요. 홈디포라는 기업을 모르는 사람 없었고 근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안 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안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는 편이고요. 안 팔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뱉고서 지키지 못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원래 막 이게 뭐 막 그 유재석 씨가 말하는 막 말하는 대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의 약점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말을 뱉어놓고서 지키지 못하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꼭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말로 뱉고 다녔었어요. 나 이거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제가 쪽팔리기 싫어서 계속 도전을 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안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를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주변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공개적인 공간에 내가 이걸 얼마에 샀고 그리고 산 이유를 한 줄로 적어요. 근데 산 이유를 한 줄로 적었는데 그 얘기는 한 줄로 적은 이유가 변하지 않는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안 팔기 위한 장치로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블로그를 한 거지. 제가 막 누군가에게 막 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뭐 구루가 되기 위해서 블로그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락장에 버티기 위한 노하우라면 일단 뭐 그냥 제 예로 들자면 저는 그냥 제 게임에 충실한 거예요. 본인의 게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제가 하는 게임은 말씀드렸듯이 100배, 1000배, 10,000배 먹는 게임이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를 먹으려면 안 팔아야 됐고 안 팔려면 제 스스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됐었는데 그 장치가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전에는 블로그에 기록하기 전에는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팔랑귀여서 제가 뭐 아왕에서 여러 번 공유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중국장 서큐트 브레이커 터지고 이랬을 때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그때 괴너령이 전업 투자를 하던 때였어요. 근데 전업 투자가 하는 게임이랑 저처럼 월급쟁이가 여윳돈으로 하는 게임이랑 전혀 다른 게임인데 제가 그때는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괴너령 같은 전업 투자는 그 당시에 가격이 빠지는 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업은 생활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괴널 형이 했던 얘기가 이럴 때는 판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수량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업 투자자한테는 맞는 어드바이스였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경험을 했죠. 아, 이거는 내 게임에는 맞지 않는 거였는데 내가 어드바이스 잘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죄송해요.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경험담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가 원래 질문이셨잖아요. 일단 내가 무슨 게임 하는지 확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무슨 게임 하는지 확실히 알고 내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주식을 찾는 게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 하락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2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버팁니다. 네. 그리고 블루엔님 안녕하세요. 믿지 마세요. 네. 경유지 도쿄에 막 도착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이트 찾아해서 라방 참석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싸이 왔네. 미국 변자 싸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만대기님, 마가리님 안녕하세요. 만대기님 어젯밤 신박한 아이템 찾았습니다. 뭐죠? 한국에 없는 미국 기업 유튜브 그 얘기 했어요. 저희 오늘 녹화했는데 그 말씀해 주신 거 안 그래도 오늘 녹화 때 얘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더치브러스, 달러트리, 월마트, 홈디포, 텍사스 테슬라 공장 매장이나 손님이나 직원 분위기 등등 한 번씩 보여줘요. 유튜브에 다른 건데 월마트 빌런은 뭐죠? 월마트 빌런, 달러트리 빌런도 보고 싶네요. 빌런이 악당 아니에요? 악당? 월마트 악당?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저희는 일상생활에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러면 또 약간 좀 너무 브이로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브이로그 같은 거는 제가 또 낯간지러워서 못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바드님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펠러 텍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안바드님. JS님 공이학번이시면 01은 엄청 물수능 제가 01은 어려웠던 것 같은데 2002 월드 그렇죠. 네, 저는 02학번입니다. 네. 아랴님, 호모님 처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투자 경력이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경력이 짧지 않으신데 스캠 기업에 투자하신 경험 두세 개 대박. 스캠 기업에 완전 있죠.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이나 본인만의 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할 얘기 많죠. 그러니까 스캠 기업이라고 말해가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센트롤리움이라는 회사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근데 이 회사가 뭐였냐면 아직도 있네요. 이 회사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장은 아닌 비상장인 것 같은데 얘네가 뭐였냐면요, 그 동물 지방을 가지고 디젤을 만드는 그런 바이오 디젤 회사였어요. 근데 당시 제 생각에 얘네가 뭐였냐면 타이슨 푸드였나? 무슨 그 타이슨 그 닭고기 파는 회사랑 MOU를 맺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닭 비계를 가지고 닭 비계? 돼지 비계를 가지고 디젤 경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이거는 누군가의 쓰레기를 가지고 진짜 금덩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그냥 그거는 제가 그냥 그 회사에서 나온 프레스 릴리스 하나 보고 누군가 어디서 얘기하는 얘기 듣고서 그냥 검증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커머셜리 이게 가치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익이 날려면 아니면 뭐 매출이라도 날려면 일단 설비가 있어야 되죠. 캐펙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날 거면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조비랑 되게 비슷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저희 영상에서 조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저희 영상 중에서 사실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건 모르겠는데 꽤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조비거든요. 제가 그때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심하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돼지 비계를 가지고서 디젤을 만드는 바이오 디젤 회사 분명히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게 좋은 비즈니스냐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투자를 했고 상패당했어요 아마. 근데 제가 그걸 아마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지 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이 있는지 뭐 이미 이거를 짓기도 전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디젤을 만약에 동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원유로 만드는 디젤보다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사요? 아니면 몰랐던 거죠. 아무것도.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컨셉만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제가 좀 스캠 기업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캠은 아니었고 뭐 그런 기술은 있는 기업이었는 것 같은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뭐 피 같은 돈이 어디 가서 제가 지분 사오는 건데 제가 제 돈을 하찮게 본 거죠. 당시에 아무데나 그냥 던져도 되는 것처럼 뭐 룰렛 테이블 가서 빨간색에 거는 거랑 뭐가 달랐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그게 제가 센트럴리움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제이스님, 블로그 기록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자들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게 되죠. 아유, 제가 영광이죠. 함께 대화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 블로그는 솔직히 그냥 단순히 100% 저를 위한 블로그지 막 보고서는 막 도움이 되시는 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팔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 때 기록하고 팔 때 기록하거든요. 그 기록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기록하지 않는 계좌도 있어요. 여행 계좌 아니면은 강아지 비용 계좌 이런 거는 너무 그냥 적은 돈이 오가고 뭐 제가 뭐 휴가 갈 때마다 주식 팠다는 얘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계좌가 아니고서는 제가 다 웬만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탄수학 그쵸 공이학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님이 빌런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월마트 빌런 월마트에서 세상 황당한 짓 하는 사람 월마트에서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이 뭐지? 막 유튜브 쇼츠 이런 거에 나오는 장난치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건가? 월마트는 저는 자주 가지는 않아요. 저 사실 저는 월마트 자주 가지는 않고 제가 주로 가는 마트는 코스트코랑 H마트랑 그리고 HEB라고 이 동네 슈퍼 있거든요. 텍사스에만 있는 슈퍼인데 HEB 그 정도. 네. 그리고 어디 남의 집 가거나 좀 퀄리티 있는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센트럴 마켓이라고 있어요. 텍사스에 HEB라는 슈퍼 체인에서 만든 좀 뭐라 그러죠? 기억도 안 나네.
한국에도 좀 약간 그 고급 슈퍼 있잖아요. SSG인가? SSG 마켓?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센트럴 마켓이라고. 거기 가서 뭐 케이크 같은 거 살 때, 아니면 뭐 차 같은 거 살 때 그런 데 가고, 홀푸드 종종 가고, 그게 다예요. 근데 월마트는 잘 안 가게 됩니다. 월마트는 잘 안 가게 되고, 예전에 거기도 몇 번 자주 갔었어요. 알디라고 독일 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더조 자주 가요. 트레이더조 자주 가는데 알디랑 트레이더조랑 같은 회사 예요. 모 회사가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스토어도 약간 좀 비싸요. 트레이더조는 조금 좀 힙하게 잘 해놨으면 알디는 정말 그냥 가성비, 그냥 좀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그래서 돈 아낄 때는 그럴 때 갈 때도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뭐 이사하고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도리도리님 호모형님 안녕하세요. 도리도리님 반갑습니다. 닥스당님, 미국 주식 재무제표를 볼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저는 재무제표를 잘 보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재무제표를 잘 보지 않습니다. 네, 거의 보지 않아요. 뭐 이유는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도리도리님, 뚜껑 열면 어는 캔 같은, 이게 무슨 얘기지? 뚜껑 열면 어는 캔. 뚜껑, 컨셉인데, 그쵸. 호모님이 생각하는 로블록스 투자 컨셉은 어떻게 되냐?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저는 로블록스가 디벨로퍼랑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디벨로퍼들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디벨로퍼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매일 5천만 명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벨로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의 발전의 리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장점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데이빗 바시주키가 회사를 일론 머스크처럼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끌고 가서 좋은 회사도 있고 끌고 가지 않아서 좋은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뭐 구글이야 뭐 검색이 너무 잘 받쳐져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안드로이드에서 뭐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 애플도 똑같죠, 앱 스토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글이나 애플이 직접 앱을 하나하나 다 만들지 않잖아요. 디벨로퍼들이 모이고 돈 벌 수 있었으니까는 모여서 했던 건데,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좋게 봅니다. 그 주말에 요번에 저희 집 좀 얘기하면 애들이 용돈을 좀 모았어요.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로벅스를 사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벅스를 그냥 사는 게 있고 서브스크립션으로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서브스크립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10불치를 지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프리미엄 멤버가 되는데, 뭐 저희 애 말로는 뭐 아이템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뭐 공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로블록스 되게 좋게 봐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더치브로스는 요즘도 인기 많네요. 더치브로스는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포 2개인가 3개 있나?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갔을 때는 차들이 조금 기다렸고요. 막 뺑뺑 돌아가지고 막 칙필레처럼 막 가게 2-3바퀴 막 둘러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인기가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많지가 않고 그게 텍사스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제 돈은 안 나가더라고요. 네. 네. 제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컴파운딩이 가능한 모델이고 기업인데, 네,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없지도 않았지만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날이 무지 더웠어요. 무진장 더워서. 이게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텍사스에 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그 직원이 밖에서 오더를 이렇게 태블릿으로 받았는데 그 직원이 너무 더워 보였어요. 근데도 친절함을 잃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 보여서 그냥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바드님, 더치브로스 항상 줄은 서 있더라고. 동네 근처에. 그쵸. 제가 갔을 때 차가 줄은 있었어요. 근데 칙필레만큼은 아니었다. 네. 현우님, 게임계 유튜브 로블록스. 그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집 애들 보면은 이게 과연 그냥 단순 게임으로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면은 애들이 그 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게임을 하는 건데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랬고, 탑다운하는 주린이 알바하는 곳에서 초등학생과 얘기하는 일이 많은데 로블록스는 한국 초딩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만원. 와, 구글 플레이 카드로 쓴다고 해서 생각보다 요새들 돈 많거나. 저는 이건 몰랐는데요. 10만원 15만원. 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로블록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뻗쳐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아이볼이 모이고 유저가 많아지고 디벨로퍼가 모이면 상상 이상으로 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그 지난번 분기 실적 나오고서 콜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인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인도에 있던 레이턴시가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쪽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애들, 인도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제 주변에서 본 인도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텍세비한 분들이 많은데, 워낙에 인구가 많은 곳이라 제가 본 걸로 인도 분들이 이렇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거기 있는 인구들이 게임을 접하는데 게임을 접해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막 성공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인도에서 디벨로퍼들 나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리아님,
인터넷 표현에 익숙해서 제가 스캠이라고 조금 비하적으로 표현했네요. 해당 기업은 예전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른 기업도 경험을 지금 예. 진짜 저도 대충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네, 그때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죠. 그것 중에서도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배웠죠. 근데 다행인 게 저는 막 제대로 된 돈벌이를 그때도 돈벌이를 하긴 했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투자는 일찍 해서 막 자빠져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막 돈 벌 일이 더 많은 상황에서 미리 경험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춘희님, 제가 겪은 스캠 주식 라이엇. 라이엇 왜요? 라이엇 왜 스캠이라고? 그 텐센트 롤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이엇? 아니면 라이엇이라는 티커가 있나?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네요. 라이엇, 그쵸. 이게 무슨 회사냐? 블록체인. 블록체인 회사인가 보네요. 저는 라이엇 게임즈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이엇 게임즈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텐센트 조금 갖고 있었는데 팔 일이 있어서 팔았습니다. 그쵸. 누구나 다 이런 경험 있어요. 저희 바병님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새롬전자 본인의 첫사랑이었던 새롬전자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겁니다. HN은 여기 캘리포니아 산호세인데 더치브로스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명랑핫도그 한국 치킨집이 줄이 항상 기네요. 그쵸. 난리예요. 여기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래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명랑핫도그는 저는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가 아니라 어디지? 캐롤턴인가? 거기에 있는데 가봤는데 사람 정말 많았고요. 근데 코로나 전이었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정말 많았고, 요즘에 한국의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쵸. 롤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는 텐센트 소속. 제가 예전에 이거 너무 TMI인데 아닙니다. TMI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에요. 그쵸. 한국 사람들이 줄 서 있진 않죠. 보면은 H마트에 가도 한국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정말 다른 인종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네. 그쵸. 캐럴턴에 있던 게 상어떼고 K덕으로, 맞아. K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동네에도 K덕이 있는 것 같네요. 휴스턴에도 K덕이 있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를 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단체 문자방인데 그냥 상미국인, 저랑 2002년 월드컵 때 같이 축구 보러 한국에 한번 와봤던, 그 외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저를 통해서 안 게 다인 상백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김치에 빠졌다는 거예요. 김치에 빠졌다면서 자기가 김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 레시피를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미국 친구가 저한테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김장 영상을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백종원 씨 영상이 영어 자막이 잘 되어 있어서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그 주말에 김장을 하더라고요. 상백인 미국애가 새우젓을 사가지고 젓갈은 따로 안 넣은 것 같아요. 새우젓만 해서 배추를 절이더니
소금으로 절이고 그거를 또 막 닦아서 막 김장속 막 지금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김장을 담아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지금 만족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아 진짜 많이 변했다, 한국이 진짜 요즘 잘 나가긴 잘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젠가 오늘 어젠가 오늘 또 그 친구가 문자가 와서 자기가 김치 게임을 넥스트 레벨로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짓고 있대요. 배추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지금 배추 농사를 지어서 내가 키운 배추로 내가 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네. 네, 참 그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네. 그리고 파이널님 안녕하세요. 도리들은 영국 남자 국뽕 촬영처럼 나오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봤는데 대세는 이게 진짜예요. 진짜고 제가 이번 주말에 저번 주말에 저희 그 휴스턴에 살 때 옆집 이웃이 왔어요. 옆집 이웃이 왔는데 그때 그냥 백인 가정이거든요. 백인 가정인데 저희 집 이제 그 놀러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근데 걔네 와서 이제 밥을 저녁이랑 아침을 저희가 그 준비를 해줬어야 됐던 상황인데 뭐였지? 금요일 뭐 바빠가지고 막 저희가 막 집에서 밥하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투고를 해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밥을 먹이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쌈이랑 닭강정이랑 또 뭘 시켰지? 기억이 안 나네. 또 메인이 보쌈이랑 닭강정이었어요. 보쌈이랑 닭강정을 해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보쌈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닭강정도 당연히 좋아하고 뭐 달고 짜니 다 좋아하죠. 근데 보쌈도 막 그 절인 배추에다가 막 새우젓 막 찍어가지고 쌈장 올려서 막 먹어요. 막 김치 올리고 그 무말랭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올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은 그 남편은 텍사스 사람이고 부인은 뉴저지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미국 손님이 집에 왔는데 보쌈을 먹여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 달고 짜게 가자라고 해서 뭐 불고기나 구워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보면은 한국 문화가 좀 진짜 그러니까 얘네가 보기에도 되게 좀 멋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벤 스틸러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여자분이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배역이 좀 막 지저분한 이미지로 나오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벤 스틸러는 막 되게 막 깔끔 떨고 막 그런 이미지의 배역이었는데 거기서 제니퍼 애니스턴이 무슨 뉴욕의 음식점에서 쌈을 시켜가지고 상추쌈을 싸먹는 거를 먹는데 그거를 그 영화에서 보여주기는 되게 좀 막 미개하고 좀 약간 지저분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손을 쓴다라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벤 스틸러 역할이 좀 유난히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롤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 미국 할리우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 음식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뭐 나오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나왔다 해도 되게 막 미개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뭐 참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청소년이었을 때 보면은 막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자랑스러웠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막 사춘기이고 막 내가 막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수한 문화인지 막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김치 담그는 것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 다 했죠. 그래서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 말이 길어졌네요. HL님, 저희 아내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살 때 서울 사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쿠팡 거의 주는 그때 몰랐는데 여기 와서 배송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얘가 그렇죠. 정말 진짜 한국 짱이에요. 네, 한국 짱이고 그러면 대단하네요. 저도 지인 중에 애가 둘 있는 분한테 들어왔는데 BTS 자막 없이 가사를 알아들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오늘도 뭐지? 오늘도 저 그 트위터 보는데 그 누구였더라? 그 레이트 나잇 그 토크쇼가 그 많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그런 토크쇼에 있던 호스트 그 채널에서 나온 트윗이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BTS가 백악관 가서 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백악관 프레스에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코미디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레이트 나잇 쇼 호스트가 얘기하는 게 백그라운드 뒤가 백악관인데 본업을 잘하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 찍는 걸 보는 게 너무 어색하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정권 상관없이 다 너무 막 무능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뒤에 백그라운드가 항상 이제 백악관 백그라운드 딱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 백그라운드가 백악관인 거에 앞에서 있는 걸 보니까는 뭐 감회가 새롭다 뭐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잘 나가긴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도리님, 김치도 변한 게 없고 치킨도 발전은 있었지만 근본은 변한 게 없는데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변하니까 똑같은 발언을 믿고 시간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BTS 오징어 게임 1등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저는 뭐 한국 음식 같은 거에 있어서도 좀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미국 셀레브리티 셰프 중에 셰프 저기 데이브 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브 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지? 모모포크인가? 라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보면은 막 넷플릭스에도 나와서 막 음식 평론 이런 거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유명하세요, 보면. 근데 이 교포 분이신데 한국 음식을 되게 잘 홍보하세요. 되게 잘 홍보하시고 그게 막 좀 뭐랄까 잘 봐주세요 막 이런 의미로 좀 어색하고 쑥스럽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되게 자신 있어요. 보면서 그분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멋지세요, 진짜. 그런 분들도 참 뭐 공을 많이 세웠고 많죠, 뭐 되게 많아요. 많고 아무튼 진짜 잘 나갑니다. 진짜 너무너무 멋져요. 그리고 도리드님, 문화 팬덤이 생기면 상당히 오래 가겠죠. 일본 문화도 미국에서 꽤 오래 간 것처럼. 그쵸. 근데 꾸준히 잘해야죠. 꾸준히 잘해야지. 또 예전에는 그 싸이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는 좀 비웃었잖아요. 인기는 많았는데 약간 좀 재밌는데 막 멋있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재밌네 뭐 웃기네 이거였지. 그리고 그쵸. 근데 뭐 이런 근데 자체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그렇고 다른 교민분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경험을 지금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도 일본보다 KBO로 오는 걸 선호한다는데 메이저 리거들이 일본보다 KBO로 오는 걸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프리그가 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모르겠어요. 뭐 비교가 되나 싶어요. 이제는 진짜 뭐 그냥 일본은 이제 뭐 그냥 의식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HL님 자녀분들은 한국말 영어 자연스럽게 스위치해가면서 사용하네요. 저는 아이가 이제 2살을 약간 걱정해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말 주로 하고요. 또 뭐 영어 써야 될 때는 영어도 뭐 편하게 하고 좀 밸런스 잘 맞고 있어요. 근데 슬슬 한국말 편하게 하다가 단어가 약간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애들이 몇 살 때 왔지? 애들이 만으로 4살, 6살 이때쯤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어를 못하고 왔어요. 아예 영어를 뭐 한국에 있으면서도 가르치지 않았고 왔는데 저희는 항상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더 걱정을 해서 한글 학교도 꾸준히 계속 다니고 그리고 뭐 한국 TV도 뭐 계속 보고 하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TV로 쏴주거든요. 그러면은 흔한 남매 이런 거 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안님 그럼 혹시 미국 생활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한국 기업도 있으신가요? 한국은 미국 햄버거 체인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한국 기업이요. 변화가 느껴지는 현대차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냥 갈수록 되게 편익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원래 그거였잖아요. 싸구려 만드는 애들인데 엄청 잘 만드네. 의외야 이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좀 갈수록 더 얘네 원래 잘 만드는 애잖아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만 해도 뭐 현대잖아, 기아잖아. 기대치가 낮았는데 차가 잘 나오는 거였으면 이제 슬슬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 저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져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삼성은 잘 모르겠어요. 삼성은 이미지가 더 좋아. 이미지가 뭐 워낙에 좋았어서 이미 기대치가 좀 높았던 기업이라 막 더 좋아졌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애플에 비하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고 꾸준한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고의 한국 기업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누스요. 잠깐만요. 이제 갑자기 너무 아래로 내려왔는데 미스비님 지누스 그 매트리스 저기 아닌가요? 매트리스 박스 스프링 만드는 저는 지누스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와이프가 보는 유튜버 중에 올리버 쌤이라고 있어요. 그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여기 텍사스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누스 매트리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광고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엄청 부모님이 되게 편하게 잘 쓰신다 이래가지고 알게 됐고 저희도 요번에 침대를 바꾸면서 밑에 박스 스프링을 그 지누스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불만 없었어요. 아마존에서 그냥 샀는데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퀄리티,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많이 와서 퀄리티에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누스는 그냥 뭐 아마존에서 왔으니까 큰 기대를 일단 하지 않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인지도가 올라가나 이런 건 모르겠고. 그리고 춘희님, 종목 고를 때 시총 크기, 그 시총은 저는 엄청 봅니다. 시총은 많이 봐요. 시총은 많이 보고 대략적으로 막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겠다라는 거는 저는 많이 봅니다. 시총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로블록스도 시총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가기는 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뭐 누가 얘를 인수하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 줄까? 어느 정도 줘야지 주주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팔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리고 그 시장에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총일까? 아니면 아예 시총을 보지 않는 경우도, 보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목이 마음에 들고 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시총을 모르잖아요. 그럼 시총을 그냥 상상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회사는 시총이 뭐 한 30빌리언 되지 않을까? 뭐 100빌리언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봤을 때 만약 그보다 훨씬 낮으면 되게 뭐 그린라이트죠. 그러면. 그리고 미국에서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인가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삼성페이 쓰거든요. 저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둘 다 쓰는데 회사 전화, 개인 전화에서 삼성페이 가끔 쓰는데 저도 잘 안 쓰게 되고, 모르겠어요. 지갑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주민등록,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한국에서도 지갑 안 들고 다녔어요. 굳이 면허증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면허증을 들고 다니니까 지갑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 카드로 그냥 탭해서 많이 하는데. 싸이 맞아. 농심 CJ 풀무원. 이거 엄청 좋죠. 인지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인지 몰라요. 아예 그냥 현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주말에 그 미국 그 예전 이웃들 손님 왔을 때도 저 이제 메로나 있어서 메로나 줬거든요. 근데 이거 코스코에서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한국 거야. 그러니까는 메로나가 한국 거야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잘 모르고 뭐 농심 CJ 풀면 엄청 좋죠. 이미지. 여기 그 하와이만 그런지 모르 여기 코스트코에 김치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종갓집 김치 있어요. 코스트코에. 저희는 종갓집 김치 먹습니다. 네. 근데 진짜 참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휴일인데 제가 저희 여러분들의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빼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피스아워 접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고 궁금하신 거나 뭐 대화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 저희 그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에도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오피스아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